흔들려도 괜찮아 반도체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크게 상승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삼성전자 8만 전자를 한 400원 정도 남겨두고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 3% 넘게 빠졌고 SK하이닉스도 보니까 4% 가까이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어떻게 실적에 대한 우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실적 우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마 미중 무역 분쟁적인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편인데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수출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전까지는 중국과 미국 중에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았었다면 지금 1위는 미국으로 또 바뀐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미국이 재편해놓은 대만과 한국, 일본 이 공급망 사이에서 크게 우리나라가 이 미중 무역 분쟁적인 부분에서 큰 좀 악재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최근에 시장이 어찌 보면은 대형주 기준으로 많은 상승분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 차익이 나온 모습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당히 재밌는 소식은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법한 이슈만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좀 자주 보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라고 해서 반도체 특히나 업군 내 가격들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해서 체크해주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1분기 1월달 내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16에서 20% 가까이 인상 가능성, 낸드 같은 경우는 50%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투자 관점에서 최근 올라간 것 CXL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결국에 AI지 않습니까? 그쵸. AI로 인한 수요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재고에 대한 감산 효과가 직접적으로 찾아왔고 감산 효과가 직접적으로 찾아온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인상을 통해 가지고 더욱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눌리는 구간은 상당히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는 작년에도 1분기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감산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시장 내 바닥권을 만들면서 올라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료 중에 지난번에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1월달 관련해서 12월달에 이제 미국장 기준이긴 합니다만 12월달에 급등한 랠리가 나온 다음에 1월달의 상승 비율은 이전에 대비해서 많이 낮아진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이 1월달에 일단 약간의 조정폭이 나온 이후 2월달 내지는 1분기 종합적인 상승률은 어땠느냐라면 하면은 70% 내지는 2.6%가량 1월달에 조정을 만들고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시장 내에서는 지금 아직도 호재거리가 많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현재 구간 내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는 HBM은 언제 가나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눌리니까 네. 얘네도 같이 눌리잖아요. 언제 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아마 토픽일 것 같은데 CXL이나 아니면 온디바이스 쪽은 계속 갑니다. 이게 재료가 기준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일정까지 좀 보시면서 가야 돼요. 일정까지 보시면서 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온디바이스 내에서 가장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게 갤럭시 S24 온디바이스 AI로 통역을 한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최근에 좀 일정이 좀 빨리 당겨졌어요. 사실 1분기 내 2월, 3월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1월 17일 날 기준으로 언팩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갤럭시 S24의 이 스펙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메모리는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부분으로 메모리 이제 이익률 향상에 대한 부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 증가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갤럭시 S24라는 이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제품이 출시되는 만큼 단기적인 재료 소멸 내지는 이 구간 내에서 다음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으니까 일단 1월 중순까지는 저는 갤럭시 S24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CXL 내지는 이런 온디바이스와 같이 중소형주로 가는 시장은 최대한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이게 갤럭시 S24에서 이제 스펙표를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리 안 늘어났고요. 카메라선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디스플레이도 좋아질 거고요. 근데 이거 다 제쳐두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AP 시장인 것 같습니다. MPU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메모리 LPDDR5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부터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AP 시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길게 짚어야 되는 게 대만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대만 총선이 특히나 1월 13일 날 가까워지는데 이 대만 총선 따라 가지고 미국의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 그리고 대만에 뭐가 있습니까? TSMC. 그렇죠. 파운드리가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점유율 50% 이상이 넘는 TSMC가 있는데 만약에 그럼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써봐야 돼요. 만약에 친중파가 득세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오히려 대한민국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왜?
파운드리라는 거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네.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2위입니다. 오히려 반사수혜적인 모습까지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AP입니다. AP 정확하게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그리고 갤럭시 S24인 총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국내 시장은 엑시노스, 미국 시장은 스냅드래곤이 들어갑니다. 퀄컴에. 이 AP 시장이 이제 이전에 구동 영상도 있는데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 이제 AI를 정확하게 구동하는 영상까지 올려주었던 만큼 이 AP가 AI를 구동하는 제일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파운드리, 특히나 AP와 연관 엑시노스 관련주 이쪽으로 일단 시장에 주목도를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램 낸드는 계속 좋습니다. 사실 CXL 관련주가 저는 장기적인 관점 내에서 이 수익성이 엄청나게 뛰어날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나쁜 얘기 같잖아요. 네, 그쵸? 장기적으로 안 좋다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안 좋다고 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연유가 잘 생각해 보시면 CXL 관련주라고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메모리랑 낸드 관련주입니다. 네. 메모리 낸드 방금 전에 무슨 얘기 드렸어요? 인상 가능성. 네. 20%, 50%. 다시 증설 사이클이 들어간다. 삼성전자 2분기부터 영업이익 회복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이제 감산 효과 끝내고 증설 그리고 향후에 점진적인 가격 인상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메모리와 낸드 업황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네오셈 아니면은 IYK 아니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잘 올라간 배경에는 메모리와 낸드 시장 내에서 선행적인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 수율 공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증설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수율 공정 부분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일단 단기적인 이제 사이클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P,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낸드 이쪽 시장은 이번 조정 시에 반도체 조정 시에 무조건 꼭 담아야 될 섹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골든볼님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소부장이 가겠어요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정종택 매니저님, 아까 전략을 제시해 주실 때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크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댓글에 대해서는 어떤 솔루션을 주실지? 전 충분히 중소형주들이 랠리를 펼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 차트 화면 보면서 종목별 좀 비교를 좀 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조금 보시면 이제 PSK 홀딩스인데 PSK 홀딩스 보게 되면 오늘 주가가 7% 정도 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STI라는 기업도 전체적으로 추세를 좀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뭐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5% 정도 좀 밀렸고요. 근데 이제 KC텍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오늘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 KC텍, 오로스테크놀로지, 제우스 이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3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제 분기 보고서 제출한 이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뭐 KC텍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제 뭐 물론 강했고요. 뭐 어제도 강했던 이제 원익 QNC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물론 이제 커츠에 대한 가격 인상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오늘 같은 날에도 조정을 크게 안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출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 뭐 조금 더 한 가지 좀 첨언을 좀 드려보자면 저는 이제 4분기 어떤 수출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무료 방송 쪽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SAIC 이제 링 만드는 좀 회사를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네. 우선은 지난달에 좀 편집을 했던 종목이죠. KNJ라는 기업도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추세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예, 좀 횡보하고 있고 요 물량 소화하면 다시 한번 또 출발할 수 있고요. 또 비슷한 기업 중에 하나가 머티리얼즈 이 기업도 보면 어제 시세 났는데 오늘도 또 어떻게 보면 어제 종가보다 높게 형성됐고요. 물론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TCK는 좀 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좀 위주로 보고 수출 데이터가 4분기에 잘 나왔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번 4분기에도 또 좋은 실적 발표하는데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요. 주가 위치도 낮다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 높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저는 그런 얘기도 같이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을 잘 좀 서치해서 좀 포트에 넣어놓는다면 1월 시장에 흔들려도 그런 기업들은 좀 최소한 20% 정도 넘는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답게 실적주를 잘 찾아나가는 전략이 매우 중요한 월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도 이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혹시 반도체 내에서 지금 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KNJ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사실 뭐 TCK 같은 기업은 이제 분쟁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법적 이슈가 좀 하나 있는데 KNG는 그런 걸 좀 피해서 기술력이 있는 좀 회사고 뭐 지난달에 편입을 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저는 또 다시 준비돼서 이번 달에도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일 텐데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 좋았다고 얘기 드렸고 그리고 4분기에도 한 30억 정도만 나온 적 한다면 업황은 안 좋았지만 이 기업은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좀 주안점을 둬서 반도체 기업들을 찾아나가는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대장주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 기회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기회 쪽에서 많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KNJ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달에도 굉장히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돌격 내일장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도 반도체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파운드리 쪽에서는 SFA 반도체 쪽을 아마 보고 있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대만 총선 이슈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향을 동시에 잡고 있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승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메모리와 낸드 이제 원래 가격이 정상화 내지는 상승 구간에 돌입하는 걸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나 낸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창기 구간 내 수요 공정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이제 종목들 중에 SFA 반도체, YIK, 테크윙, 네오셈 이런 이제 전반적인 CXL 관련 쪽으로 좀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수율 공정과 굉장히 연관이 높은 테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메모리 가격 인상과 증설 사이클 내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율 공정과 관련된 이런 네오셈, YIK 그리고 SFA 반도체, 파운드리 쪽까지 연결해서 이런 시장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들 SFA 반도체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AP 중심으로의 종목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